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로 떠나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또 바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오늘 우리 장 아침 상황까지 쭉 연결을 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죠. 예, 해외 시장이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지지저항 선거 드린 거 있죠? 그거 좀 잘 참고하시고, FOMC에 앞서서 미국장이 양호하게 움직인 것도 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죠, 여러분? 의학이 아니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FOMC 그렇게 큰 이슈나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 거 정도는 한번 미리 한번 얘기해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이죠, 여러분. 예, 요 고용비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장은 물가는 잡혔고, 그 다음에 어제 유로존 GDP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PMI도 45가 44.3 해갖고 더 안 좋게 나왔고, 이거 분명히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도배해서 장을 급락시켜야 되는데 기사에 안 나옵니다. 그죠? 나와봤자 줄기사 정도 나오고 있을 거고요. FOMC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 FOMC 별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고, 이 물가 지표가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뭐 결국은 종목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이는 요인이다. 저는 이종복의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죠? 그래서 물가 잡히는 거 계속 잘 보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왜냐면은 1년 동안 그거 갖고 장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주정을 받았고 삼성전자가 약했음에도 기타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지금 종목장은 계속 되는데, 오늘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짧게 끊고 가는 건데, 지금 다행이네요. 저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섹터별 종목 장세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지수 보시면은 어제, 지수는 나중에 이거 꼬이면 안 되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죠. 반도체가 결국은 순환매가 나왔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종복이가 요새 가장 탑으로 얘기하는 건 기존에는 원익 IP. 그죠? 기존에는 원익 IP. 최근에는 동진세미. 그리고 이게 동진세미가 아마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 나왔을 때도 미스터 진단인지 아니면은 내일 하는 방송인지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종목 진단 코너. 좋은 주식이 안 간 것이지 하면서 막 얘기했을 겁니다. 요것도 이따가 뒷부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원익 IPS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원익 IPS가 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241선 언저리에 부딪히다 보니까 원익이는 탄력이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동진세미컴은 원익이보다 덜 빠졌던 좋은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오늘, 이것도 어제 저점 기준에는 한 1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종복이가 방송할 때는 비리비리 했었던 섹터.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종복은 올라갔을 때 거품을 무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품을 물어준다. 그리고 그 주식들이 올라갈 때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차 전지. 포스코는 또 가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지금 2차 전지는 삼성 SDI.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들은 구찌가 굵은 섹터입니다. 그러면 종합이 무너지고 종합이 나락으로 갈 거면 이 굵은 구찌의 섹터의 주식들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종합이 나락으로 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종목들이 잘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지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순서를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장인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실금실금 올라오는데,
이종복은 제약주는 그냥 제약주라고 하죠, 여러분. 제약주. 너무 가볍고 셀트리온은 너무 약하고. 그죠? 제약주는 너무 가벼운 단점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너무 약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제약주는 강하게 얘기 안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 3명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봤을 때 전문가 입장으로 반도체와 경험치상, 반도체와 제약주, 순환매 나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얘기할 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솔트록스는 눌림목이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바로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형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장 자동화는 오늘 움직임이 좋습니다. 공장 자동화 쪽은. 그 다음에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제 뭐였죠, 여러분? 넥스트. 그죠? 예. 안 빠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이거 뭐 섹터별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못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어제 오늘 섹터별 종목 장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판단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 뒤에서 중요한 얘기 좀 많이 준비했다 얘기하셨어요.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팁 바로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지수 선물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25, 320이에요, 여러분. 그걸 갖고 계속 가는 거고, 보시다시피 어제 제가 323짜리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근데 323짜리를 못 가더니 결국은 320을 깨면서 318까지 밀렸죠. 320을 깬다라는 얘기가 317에서 315 쪽으로 밀릴 걸 암시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오늘도 다시 323 가더니 다시 밀리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 FOMC 눈치 보기 FOMC 경계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사실 밀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수를 보는 사람이나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수가 밀리기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식은 조종받을 자리에서는 조종을 받아야 되고 우선 공식 용어 325 돌파, 320 지지 계속 체크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은 올라갈 자리에서는 올라가고 내려올 자리에서는 내려온 주식이 나중에 더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 마인즈 같은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고 이거는 5일선 눌림목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돼서든 아마 또 상승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종복은 상승 시도가 나올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심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엊그저께 얘기했듯이 내가 보는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추세는 눌림목과 함께 가고 눌림목을 받은 주식은 결국에 가서는 또 올라간다라는 거. 나중에 또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 빠지는 것은 조정, 약세. 쭉 치고 올라갔다가 살짝 약세를 주는 건 눌림목. 반도체 섹터가 눌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눌림목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얘기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곡점에, 이거는 화면에 안 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는 삼성 SDI를 놓겠습니다. 삼성 SDI도 75만 원이 마디가예요, 여러분. 72만 원에서 75만 원은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예,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삼성 SDI도 딱 요 얘기는 하면서 갈게요. 대신 눌림은 적극 매수. 자, 변곡점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점 매수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변곡점은 FOMC인데 FOMC가 지금까지 금리를 4.5 수준까지 올렸죠. 그리고 지금은 0.25 정도 수준 올릴 수 있다는 건 작년 연말부터 알고 있었고 만약에 금리를 0.5로 올리거나 0.75로 올릴 수 있는 불안감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 거냐면 일단은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가면서
물가가 안 잡혔을 때, 물가가 안 잡히고 있었다면 이번 FOMC에서 0.75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밀리면 적극 매수입니다. 밀리면 기회입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분명히 잡혔죠. 금리는 4.5까지 왔죠. 그럼 물가가 잡혔는데 그죠? 저 세상 사람이 아니고서야 0.5, 0.75를 올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경계감이 생겨서 지수가 못 가는 거냐? 파웰의 말. 근데 파웰의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진짜 실시간으로 해석한 거 많이 보여드렸죠? 그 파웰의 말, 지금까지 파웰이 한 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식. 그리고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등 강세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형 약세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1월 20일이죠, 여러분. 이게 1월 20일 미스터 진단 대본입니다.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가 너무 강력해서 조정이 안 나온 장이었었는데 2차 전지 리튬서부터 반도체 제약 등이 반등이 나오자 인공지능이 지난주에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그 뒤에 인공지능이 다시 급등을 할 때 한번 급등했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눌림목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얘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고 한 번도 힘을 못 쓴 제약주가 있었죠. 제약주가 이제 오늘 뻘겋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약하고 차트가 안 좋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서로 돌고 도는 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오늘 시세를 줬다가 밀리니까 얘기를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클라우드 기반형의 보안주는 지속적으로 관심 양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이 의료용 기기 쪽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인공지능 기반이 공장 자동화 쪽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진세미컴을 얘기했지만은 이거에 2배, 4배 이상 잘 가는 가벼운 주식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도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주식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힌트는 많이 드렸거든요. 저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 원래 처음에는 이들 주식들이 메타버스의 인공지능 기반형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인공지능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올라간 주식은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이 급락 조정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진행자도 코멘트를 줬지만 인공지능 대표적으로 이거 마인즈 나는 이거 10,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주식입니다. 대부분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는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FOMC 변곡점을 앞두고 저점에서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건 증권 용어로 얘기하면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그죠? 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신 내가 넘버1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얘기한 거고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위험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위험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은 이 정도는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종목을 어떤 기준을 안고 봐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네요. 그럼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승 분위기 잘 즐겨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